어디서 정의하냐면, 다 어디서 정의하죠? 모든 각을, 다들 모든 각을 좌표 평면에서 정의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해서 다각형에서 정의하지 않고 어디서? 좌표 평면에서 정의하고 기준이 되는 거가 어디죠? 바로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얼로 돌리면 플러스죠? 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기로 하고, 여기 시계 방향대로 돌리면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서 도는데 이게 계속 돌 수 있죠. 각도가 이제 끝도 없는 거죠. 음수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돌면 일로 돌면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60도, 한 바퀴 또 돌면 720도,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각이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각형일 때는 뭐 대부분은 뭐 180도로 제한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제한이 됐다면,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면 각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도는 거야.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뭐 각도가 만약에 여기까지 1사분면에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떠한 동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죠? 2사분면. 여기 있으면 3사분면, 4사분면. 자, 이렇게 정의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각을 정의할 때 여기를 대문자 x, 여기를 o, 여기 동경을 p라고 하면은 이 XOP라는 일반각은 이쪽에 있었어. 이걸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넣을게. 그럼 요 각은 어떻게 표현하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얼마를 더했다? 알파를 더했다. 그래서 항상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얘가 곱해진다, 안 곱해진다? 곱해지겠고, 요 n은 정수가 되겠죠. 일반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고, 요거에 우리가 이제 10초선. 이 동경좌표 하나만 줘도 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좌표가 3,4라고 줬어, 이 동경좌표를. 그럼 요렇게 그으면서 요런 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충 3,4 하면 각 여기 어디 있겠구나, 대충 느낌이 온다, 안 온다? 오겠죠. 뭐 2, 4분면에 있어도 오겠죠. 좌표만 얘기해도 이제 우리는 뭐가 떠오를 수 있다? 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좌표 표면에서 다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뭐를 여기서 정의하죠? 삼각함수를 여기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도에 대한 정의가 중학교 때까지는 다 어디서 정의했냐면 다각형에서 많이 정의를 했다면, 이제 고2부터는 슬프지만 좌표 표면에서 정의하면서 이 각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니까 조금 우리한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또 각도에 대한 단위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각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의 그 관계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X축과 이 Y축은 다 무슨 축이죠? 우리가 다 다루는 게 다 실수축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다 무슨 축을 다룬다고요? 실수. 요 지금 각도 단위가 지금은 우리가 60분법.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렸을 때를 360도라고 본 다음에 여기를 360도로 정확하게 균등하게 나눴을 때 그 한 개의 도를 뭐라 부르냐면 1도라고 정의하기로 했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슨 분법이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60분법. 몇 도냐, 뭐 30도냐, 40도냐, 이런 게 60분법을 썼는데 이 단위가 실수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상당히 곤란하다, 곤란하지 않다? 곤란해. 이 X축이 나중에 이제 각도가 될 텐데 얘가 실수 단위인데 얘가 실수가 아니에요.
각도 단위가 도 단위가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60분법을 뭐로 바꿔줘야 돼? 실수인 단위 호도법을 써서 각도 단위를 바꿔주죠. 실수 단위로.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얘도 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부터 별로 애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함수를 시작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왜냐면 기존에 알았던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호도법에서 썼을 때 이 실수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뭐 라디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를 기본 단위를 어떻게 보냐면 이 반지름과 똑같은 뭐를 찾는 거죠?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았을 때 이 중심각을 뭐라 하기로 약속했다? 1 라디안이라고 하기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한다고요? 1 라디안. 이게 이제 호도법의 시작이죠. 이때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았을 때 얘를 1 라디안이라고 두게 되면 한 바퀴 다 돌아가면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R이었어. 그럼 한 바퀴 다 돌면 이 원주의 길이는 뭐가 되죠? 2파이 R이 되겠죠? 뭐 당연히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 있어요? 2파이 R이 되는 거니까 R에서 몇 배가 된 거죠? 2파이 배가 됐죠? 그럼 중심각도 한 바퀴 다 돌면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2파이 배가 돼야 되겠죠? 정비례니까 호의 길이가 2파이 배가 되면 중심각도 2파이 배가 돼야지만 이게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이 각도가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2파이라는 라디안과 이게 원래 60분법에서 이게 몇 도였죠? 한 바퀴 다 돌면? 360도였죠. 그래서 2파이랑 뭐가 같다는 게 나오냐면 360도가 같다는 게 나오면서 이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에 각에 대한 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보통 외울 때는 이 파이를 몇 도라고 외우면 좀 편하다겠죠? 파이를 180도라고 외우면 그죠? 파이를 180도라고 외우면 좀 편하죠? 파이가 실제적으로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서 3.14, 1592 막 가잖아. 아니야? 나만 그렇게 외웠어? 너희들은 뭐 아니었냐? 파이가 실제적으로는 3.14, 1592 이렇게 쭉쭉 가서 이제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잖아. 근데 파이가 실제적으로는 그 60분법에서 뭐랑 같다고? 180도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3.14, 159인데 180도니까 거의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거의. 60배 정도 대략 차이 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 단위로 바뀌면, 이 60분법 단위가 실수 단위로 바뀌면 60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실 실수 단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론은 그래서 1 라디안은 몇 도냐?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2파이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파이분의 뭐가 되는 거야? 180도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1도는 몇 라디안이냐? 1도는 360 나누면 되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60분법과 호도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연습이 잘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외우기 좀 좋은 방법은 파이를 뭐로 기억하고 있으면 외우기가 쉽다? 180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도야. 30도는 뭐로 바뀌는 거야? 180도가 파이니까. 파이를 몇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6으로 나누면 되겠죠? 30도니까. 그래서 30도는 뭐로 바뀐다? 6분의 파이로 바뀌겠고. 45도는 뭐로 바뀌어?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겠죠? 바꾸는 방법은 사실은 1도당 180분의 파이니까 30도면은 여기 30만 곱해주면 나오긴 해요. 30도 되면 30 곱하면 나오잖아. 그죠? 바꾸는 방법은 뭐 여기다가 이제 곱하면 되는데 일단 요 60분법과 호도법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슬픈 이야기는 이 호도법을 쓰게 되면서 각도의 단위가 바뀌게 되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슬픈 이야기겠지만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는 정비례를 통해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뭐를 통해서? 정비례. 자, 우리가 알겠지만 2파이였을 때 호의 길이가 뭐였죠? 2파이였을 때? 2파이 R이었죠. 2파이였을 때 2파이 R이었단 말이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니까. 그러면 세타였을 때 호의 길이가 뭐다? L이다. 세타였을 때 호의 길이가 L이다. 정비례하니까. 쓰는 거죠. 비례식으로. 그러면 내항하고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2파이 R 세타는 2파이 L이 되겠고요. 2파이가 약분되니까 L은 뭐가 나오냐면 R 세타가 된다라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중심각만 곱하면 되는데 이 중심각의 단위가 당연히 바꿔줘야 돼요. 호도법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로 60분법으로 쓰시면 안 돼요. 뭐 30도 이런 거 집어넣는 순간 다 틀려요. 지금 이 공식은 이 세타가 다 무슨 단위라고 봤을 때 본 거죠? 다 호도법 단위. 3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이거를 본 거 공식인 거지. 이건 60분법 공식은 중학교 때 공식을 쓰셔야 돼요. 중학교 때. 그래서 다 바꿔라. 그 다음에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이랑 정비례하니까 2파이였을 때 원의 넓이 뭐죠?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중심각이 2파이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 있대.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 S라고 놓으면은 또 정비례 공식이 나오면서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가 되겠고 S 구하는 건 양을 2파이로 나눠요. 그럼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 세타도 마찬가지로 호도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L을 알면은 이걸 분해시켜요. 2분의 1하고 R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R 세타를 이렇게 분해시켜요. 그리고 R 세타는 뭐로 바꿀 수 있다? L로 바꾸니까 2분의 1 RL도 나온다. 그래서 이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반기 앞부분이 되겠어요. 요게. 그래서 아직 삼각함수는 들어가지 않았고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각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각도의 단위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의 공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까지가 앞부분의 전반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습하는 건 다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되겠고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삼각함수 부분은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맞기가 제일 좋은 부분인 거야. 여기를 틀리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왜 잘 봐야 된다고 했냐면 기말고사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때 잘 봐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기말고사까지 잘 유지를 때리면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잘 공부하지 않아서 중간고사 망치면 기말고사 때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간고사가 제일 쉬워요. 지금 미친듯이 공부할 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적을 좀 받고 싶다. 조금이라도 그런 상식적인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 공부해야 돼요. 그냥 단원이 제일 쉬울 때야. 지수 로그나 삼각함수 앞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부 안 한 다음에 뭐 기말고사 때 공부하겠다 깝친다. 그러면 웃으시면 돼요. 이게 답이 없어요. 절대로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중간고사 때 승부를 걸어야 돼. 수학에서.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2학기 거까지, 1학기 때 기말고사까지 합쳐서 1학기 성적이 잘 나오게 돼요. 이거는 뭐 거의 진리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조금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거를 내가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겠다. 그래야지 수학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우리가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면서 배우기 전에. 자, 첫 번째 유형 1번에 567번으로 넘어가면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는 것은 이제 각도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쭉 우리가 한번 다 표현해봅시다. 자, 그림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제발 좀 집에 가서 하세요. 뭐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자, 420도 420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얼마 더하는 거죠? 60도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60도만큼 올라가는 거리가 대충 여기
그래서 60도만큼 올라가는데 여기 1번이 각이 있는 거야. 420도가. 이 정도도 표현 못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연습 안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870도는 360도 곱하기 몇이죠? 2가 되겠죠. 그럼 720도에다가 얼마 더한 거죠? 150도. 그럼 2번 각은 150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도인데 30도 빠졌어. 요 정도가 150도예요. 여기 있는 각이 2번 각이 되겠습니다. 뭐 표시하는 게 뭐 어렵진 않아요. 뭐 이런 정도도 못할 정도면 뭐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여러분들. 3번 각은 얼마가 되는 거죠? 1560도. 360도 곱하기 몇이죠? 4인가요? 4면 1400 몇 도야? 40도니까 그럼 몇 도 나와? 120도. 그럼 3번 각은 120도 같으니까 90도에 3도 정도 더 갖다 놓치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게 300각이죠. 그래서 요 각도가 90도가 된다. 12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각,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각,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 각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4번 각이 몇 도죠? 마이너스 750도니까 360도 곱하기 몇으로 둘까? 마이너스 3? 몇 도예요? 마이너스 1080도? 얼마 더 해야지 750도 가죠? 300 몇 도죠? 50도? 320도? 330도? 330도 넣어야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왔을 때 4번 각은 330도 가야 돼요. 가가지고 3도만큼 덜 간 거죠. 여기 어딘가 있겠죠. 4번 각이. 이게 이렇게 돌아야지 330도가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뭐 5번이겠네? 3, 4분면각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뭐 이 정도도 안 되면 뭐 공부를 뭐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냥 뭐 때려쳤다. 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로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정답 1610도는 어떻게 되죠?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1800도죠. 그래서 얼마 더해야죠? 190도를 더해야 되겠죠. 그럼 5번 각만 180도 갔다가 10도 더 가는 거야. 이 정도 있겠죠. 여기 5번 각이 있는 거야. 10도 정도 더 나가는 거죠. 180도에서. 얘만 3, 4분면에 있죠? 그죠? 자, 1번은 1, 4분면각, 2번하고 3번은 몇 사분면각? 2, 4분면각, 4번은 4, 4분면각, 5번만 3, 4분면에 있으니까 3, 4분면각이 되겠어.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에 대해서 일반각에 대해서 가장 묻는 있는 거죠. 유형 1번은. 그래서 이제 각도를 여러분들이 잘 해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게 어떤 4분면의 각이냐 할 때 570번으로 넘어가면, 자, 1, 4분면 각은 여기가 0도라고 칠수 때 여기가 몇 도가 되죠? 여기가 90도, 여기가 몇 도죠?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 한 바퀴 다 돌면 360도니까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 그럼 여기 있는 거죠. 90도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180도. 근데 앞에 뭐는 항상 붙어야 되죠? 360도 곱하기 n은 붙어야 되겠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 아니 뭐 어렵지 않아. 그냥 제발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분명히 모성하고 이제 유주는 분명히 집에서 안 해보겠죠?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안 하겠죠? 그죠? 이제 안 하면 항상 모르는 거예요. 이 세타라는 게 어디 사이에 있으냐?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뭐가 붙는다 무조건? 360도 곱하기 n이 붙는다. 360도 곱하기 n이 붙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게 2, 4분면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n은 뭐라고 쓰면 되죠? n은 정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얘를 당연하겠지만 얘를 몇으로 나눴어? 3으로 나눴어.
이제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예요. 3분의 세타. 그럼 양변을 다 뭐로 나누면 되는 거죠? 다 3으로 나누죠. 그럼 120도 곱하기 n이 되겠고 3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이 되고 3으로 나누면 60도가 됩니다. 뭐 3으로 못 나누는 놈은 없겠죠, 설마? 이때도 n은 뭐가 되는 거야? 정수야. 자, 이때는 뭐 n이 정수이면 계속 이 90도랑 180도가 있겠지만 이때 n은 달라져요. 어디 있냐가. 0일 때는 n이 0일 때는 어디에 있죠? 30도랑 60도 사이에 있죠. 자, 다시 한번. 계속 그림 그리면 노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0일 때는 그러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다고 칠 때가 n이 0일 때겠죠? 3대 60도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뭐 표현해보자면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요 30도, 여기가 20도, 여기 30도, 여기가 20도니까 요 사이에 n이 0일 때,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요 3분의 세타가 있는 거야. n이 0일 때. 이때 1, 4분면 각이 나오죠. 근데 n이 1이 되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 있게 되죠? 150도부터 n이 1이 되면은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n이 1만 되더라도 1로 넘어와요. 150도부터 180도 사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150도고 이게 180도니까. n이 1만 되더라도 몇 사분면각으로 넘어오는 거죠? 2, 4분면각으로 넘어와요. 뭐 집어넣으면 나와요. 뭐 되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지적 장애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N1 넣었어. 그다음에 뭐 넣겠죠? 2 넣겠죠. N2 집어넣으면요. 270도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300도인가요? 그럼 270도가 여기겠고 300도면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야. N이 몇일 때? 2일 때. 그럼 몇 사분면 각이죠? 4사분면 각이에요. 당연하게 좀 이게 순환합니다. 다시 이제 N 2 됐죠? 3 되잖아요? 3 되면 이게 360도가 되면서 3 되면 다시 30도, 60도 사이 있게 되면서 여기로 와요. N이 3이 되면 다시 일로 와요. N이 4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일로 와요. 일로 와요. N이 5가 되면 다시 일로 와요. 계속 도는 거야. 너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곳은 1, 4분면 아니면 2, 4분면 아니면 어디 있다? 4, 4분면. 그래서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일 때는 1, 4분면각이 나오고 n이 3의 배수에서 1이 남았어. 그러면 2, 4분면각이 있고 n이 3의 배수에서 2가 남았어. 그럼 어디 있는 거다? 4, 4분면. 그러면 얘가 있을 수 없는 곳은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야. 문제에서. 얘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얘기하시오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3, 4분면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답이 3, 4분면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각도가 일반각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은근히 이걸 튀어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572번 한번 풀어보세요. 572번.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과 똑같은 문제예요. 572번이. 이거 일반각 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몇 개 집어넣으면 계속 순환할 텐데 얘도 똑같이 360도 되기 시작하면 순환하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0부터 넣어가지고 다 넣어보면서 해보세요. 그럼 규칙이 다 나옵니다.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뭐 지적 장애 등급이 있지 않은 이상은 넣어보면 다 규칙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해보다 보면 그래서 한 땀 한 땀 해보면 된다. 1사분면 각이다. 1사분면 각 여러분들 1사분면 각이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0이겠죠? 플러스 0이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90도까지 가야지 1사분면 각이겠죠? 이게 n은 정수. 이게 1사분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야, 알겠냐 모르겠냐 너 지금 이거? 응? 응?
또 하나씩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나씩 해보면 웬만하면 금방 깨닫게 되겠고, 여기를 2로 나눠요. 2분의 세타로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180도 곱하기 n이 되겠고요.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되겠고, 여기도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여서 n이 0이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있죠? 0도부터 145도 사이 있겠죠? n이 2가 1이 되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게 되냐면 180도부터 2분의 세타는 225도. 2가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요. 계속 돕니다. 0도랑 45도랑 그다음에 요거 180도니까 나타내자면 그림으로 0도부터 이게 0도죠? 이게 45도죠? 여기 사이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어디야? 180도 여기죠? 225도 여기죠?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여기 180도부터 225도, 여기가 0도부터 45도.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정의를 계속 물어보고 있다, 우리한테. 각 이해하고 있냐? 좌표평면에서 각에 대한 정의, 일반각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쉬운 거. 삼각함수 부분은 이번에 대박인 세일이에요. 가장 쉽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특히 그래프 전까지 나온다 그러면 거의 평이한 문제들 위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 튀었다. 왜 튀었냐? 이런 얘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여기 삼각함수에서 한 10시간 이내만 투자해도 충분히 웬만한 문제 다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삼각함수 부분에서 10시간 이내만 제대로 공부해도 니네들이 진짜 집에 가가지고 한 땀 한 땀 다 해보고 10시 이내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삼각함수 문제들 이번 일에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겠죠? 안 하면 못 맞는 거야. 되게 쉬운 거죠. 10시간이면 수학에 거의 그냥 거저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의 거저준다. 아 진짜 그냥 정말 쉬운 부분이다. 삼각함수 부분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튀었다. 슬픈 이야기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3번으로 가면 이제 호도법을 물어봐요. 60분법과 호도법. 그래서 기억 50도 50도는 1도가 뭐였죠? 180분의 파이였죠? 그럼 50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라디안으로 바뀌죠. 호도법으로. 그럼 18분의 5니까 18분의 5파인가요?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요. 니은도 이제 150도를 바꾸면 15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고요. 약분되면 6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니은은 맞았네요. 이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거 가끔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 문제. 사실 선생님께서 맞으라고 주는 문제. 사실 이거를 튀었다. 정말로 이제 당황스럽죠. 이거 정말 틀리면 뭐를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슬픈 이야기겠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죠. 이거 15로 약분 되나요? 얘가 15로 약분하면 뭐죠? 12고 얘는 11. 12분의 11파이가 되겠죠. 얘도 맞네요. 자, 240도. 240도도 바꾸면 240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니까 60으로 약 6, 3, 18, 6, 4, 24 3분의 4파이 맞았어? 틀렸네? 자 이제 미음은 4분의 7파이는 뭐 곱해주면 되죠? 파이분의 180도만 곱해주면 되죠. 사실 잘 모르겠지만 파이한테 180 넣으세요. 아이씨, 모르겠지만 야, 파이분의 180도 어렵다 그러면 파이 자리에 대해 뭐 집어넣으라고요? 180도만 넣어도 나와요, 그냥. 그냥 내가 애들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파이가 180도 넣어, 그러면, 원래대로 정석적으로 풀면 4분의 7파이면 여기다가 이제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줘야 돼, 원래. 이거를 60%로 바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45도 곱하기 7이니까 315도. 미음 맞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비읍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그냥 진짜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얘도 5분의 4파이에다가 파이 분의 180도를 곱해줘요. 약분 되겠고 5로 약분하면 36 곱하기 4면 144도? 틀렸네요. 답은 뭐가 된다?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다. 이런 문제. 틀리면 나 혼자 틀릴 것 같은 그런 문제. 그죠? 제발 틀리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요, 작년에 백양고등학교 중간고사 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나오는 거야. 삼각함수 진짜 완전 대박인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의 삼각함수랑 중간고사 때 삼각함수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차원이. 중간고사 때 삼각함수는요, 대박인세이에요. 정말로 맞으라고 주는 문제들을 내줘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내냐면, 삼각함수 대부분 문제가 나오면, 한 4-5문제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빼고는 다 쉬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쉬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 그걸 틀렸다. 특히 그래프가 안 들어갔는데 틀렸다. 슬픈 이야기예요. 실제로 얘는 공부할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고, 지수로그에서 쉬운 문제 나올 거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중간고사 어쩔 수가 없어. 지수로그에서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 안 출제된다? 대부분의 출제될 겁니다. 오히려 삼각함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삼각함수를 공부하라는 이유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 근방의 내신이나 다 분석해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만큼 삼각함수 맞기 좋을 때가 없어요. 기본만 해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각도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제 각도가 일반각에서 2개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온다고? 2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경이 각도가 하나 나왔지, 일반각이 하나 나왔다면 이제 2개가 나왔을 때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수도 있겠죠. 다 지금 답변표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놈이 여기 있었는데 다른 놈도 여기 있는 거야. 다른 놈도 여기 있는 거야. 두 동경이 같이 있어. 그러면 뭐가 일정할까요? 둘의 동경을 뺐을 때 뭐가 나온다? 360도 곱하기 n이 나온다는 거.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여기 이만큼 더 이게 내가 60도로 할게. 첫 번째 건 60도였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놈은 어떤 거였냐면 2바퀴 돌았어. 2바퀴 돌고 갔어. 60도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78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을 빼잖아요? 그럼 몇 도가 나오죠? 무조건? 720도. 몇 바퀴 돌았냐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동경을 빼요. 예를 들어서 세타랑 6세타랑 세타라고 할게요. 두 동경이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6세타야. 빼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빼면 360도 곱하기 n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360도 대신에 우리가 보통 뭐를 많이 쓰게 되죠? 이제 호도법으로 바뀌면 무엇을 바뀌어? 360도가 호도법에서 뭐야? 2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파이로 바뀌면서 2n파이로 많이 바뀐다. n은 이제 정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두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뺀 게 항상 일정한 거야. 뭐가 일정하다고요? 뺀 거. 그러니까 일정한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일정한 게 나오도록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삼각함수 파트는요,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노는 거야. 이것만 하면 다 그냥 집까지 다 가는 거야. 근데 안 그려요. 문제는 안 그린다는 거야. 그러면 안 그려, 집에서 절대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맨날 몰라요. 지가 다 그리면 되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그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대편에 있는 거야.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어디 있는 거야? 한 놈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뺐을 때 뭐가 항상 일치하냐면 뺐을 때 얼마가 남는 거야? 무조건 180도 파이가 무조건 남는다. 빼면 얘가 한 번 더 간 거죠. 이 반대가 있으니까 180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두 동경이 방향은 같고 방향 반대. 방향이 반대야.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뺐을 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180도가 나오는 거야. 180도가 표현하면 파이가 되겠지. 근데 앞에 무조건 뭐가 붙는 거야? EM 파이는 무조건 붙는 거야. 몇 바퀴 차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방향이 반대에 있다 그러면 뺐을 때 차이가 파이가 나오는데 당연하겠지만 EM 파이는 무조건 붙는다.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각부터 그냥 뭐처럼 나오는 거죠. 그냥 자매품처럼 그냥 있는 거야.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어? 방향 반대도 했어. 그럼 이제 뭐 있죠? 이제 대칭이 다 나와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나오고 Y는 X 대칭까지 나와요. 다 그림 그리는 거 노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Y축 대칭부터 해봅시다. 이 공식들이 나 안 외우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뽑아내는 거지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림 그리면 되죠. 뭐 Y축 대칭도 아직 못 그린 애도 있어요? 슬픈 거 아닙니까? 여기 있어. Y축 대칭이면. 그럼 얘하고 얘는 Y축 대칭인데 뭐가 일정하냐? 뺀 게 일정하겠냐? 뭐가 일정하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각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놓으면 요게 베타잖아. 근데 요 알파가 여기랑 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둘이 더한 게 뭐로 일정하다고 알 수 있죠? 180도로 일정하다고 알 수가 있죠. 빼면 안 일정해요. 그래서 Y축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된다? Y축 대칭일 때는 두 각을 더 6세타랑 세타라고 했어. 그럼 6세타랑 세타를 더한 게 파이가 돼야 되니까 파이가 돼야 되겠고 요 앞에 EM 파이는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붙는 거야 그냥. Y축 대칭하면 더한 게 일정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Y축 대칭 나왔으면 또 누가 나와야 돼? X축 대칭이 나오는 거야. 그럼 또 그리면 어떻게 되냐? 요 놈 지워버리고 요 놈이면 요 놈인 거야. 그럼 이게 알파면 이거는 반대로 갔으니까 뭐죠?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그럼 더한 게 일정하죠. 더하면 몇이야? 0이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둘이 더하면 0인 거야. 그러니까 X축 대칭이 되면 더해요. 그게 0인 거야. 0인데 당연히 EM파이 앞에 붙겠죠. 그 EM파이만 쓰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외우지 말라는 거다. 내가 매번 하지만 나는 이런 거 외운 기억 자체가 아예 없어. 그냥 다 맨날 그림 그리고 노는 거야, 그냥. 그럼 다 나와요. 더하면 일정하겠는데? 그림 그리고 노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대칭 남았죠? Y는 X 대칭 남았죠. 외운 적이 없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할 때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왜 외우는지 잘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Y는 X 대칭이니까 요 Y는 X 대칭이 이렇게 살아있겠죠? 다 똑같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여기 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알파였어. 그럼 요거 대칭이면은 요렇게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당연히 요 각이 이제 베타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알파면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았겠지만 또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 또 알파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로 일정하죠? 90도로 일정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더해야지 빼면 안 일정해요. 그래서 Y는 X축 대칭이 되면 Y는 X 대칭이 되면 더해요. 더한 게 2분의 파이예요. 90도니까. 그래서 2m 파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n은 정수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뭐 사이의 관계식인가? 일반각에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총 몇 가지 배웠냐면 5개. 두 동경이 같을 때, 두 동경이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 Y는 X 대칭일 때. 그거에 대해서 다 배운 거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잘 출제가 안 돼요. 또 이 공식들이요, 외워봤자 안 쓸 수도 있어. 나는 이런 공식들 거의 못 외우거든? 잘 안 나온 놈들은 잘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림 그려서 찾아요. 그냥 그림 몇 개 그리면 그냥 나와요. 뭐 유도하는데 한 10초 걸릴까요? 10초도 안 걸린다고 보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 맨날 그림 그리다 보면요 이런 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5초 내에 그냥 공식 나와요. 그냥 뭐 사실 나옵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 공식 외웠던 기억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봅시다. 576번
몇 가지 문제가 있겠죠. 576번. 세타랑 세타기 동경이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그럼 뺀 게 뭐가 되는 거죠? 뺀 게 EM파이가 되는 거예요. N은 정수. 무수히 많이 나오죠. 몇 개 나온다고? 무수히 많이 나와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 빼면 뭐죠? 여기가 5세타죠.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세타가 나오죠. 5분의 EM파이. 이때 N은 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가 만약에 N이 1이면 5분의 2파이가 되면 돼요. 뭐가 된다고? 그럼 5분의 2파이하고 5분의 2파이다 6 곱한 거랑 동경이 어떻게 된다고? 일치한다고. 지금 못 알아듣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항상 얘기했지만 알아듣고 싶잖아? 그러면 다 집어넣어서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못 알아듣냐? 안 해봐서 그래. 내가 여기서 내가 맨날 땡초 때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뭐 내가 해보잖아? 난 다 알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만 그려보잖아? 그러면 저게 저렇게 나오는 거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봐봐. N이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세타는 뭐인 거야? 5분의 2파이가 나오겠죠. 그럼 6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6만 곱하면 되잖아.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12파이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그래. 그럼 여러분 그려보세요. 5분의 파이를 내 세타를 그렸어. 5분의 파이 그린 거야? 이게 5분의 2파이라고, 이게 5분의 2파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6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파인 거야. 그러니까 6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 온 거야. 일치한다, 안 일치한다? 일치한다. 근데 이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한기가 나와. n이 1일 때도 있겠지만 n이 2일 때도 존재하겠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존재하겠지. 그 무한계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럼 당연하겠지만 범위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당연히 줘야지. 범위 안 주면 무한계의 세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썼죠? 세타가 어디부터 어디사 있다고 했죠? 문제에서 0부터 파이 사이 있다고 본 거야. 그럼 n에다가 대입할 때 0부터 파이 사이 있으면 1 아니면 2인 거야. 3만 되더라도 5분의 1파니까 넘어간다고. 그럼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범위 내는 세타는 몇 개 찾을 수 있다? 2개.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1일 때랑 2일 때 찾으면 되겠고 n이 1일 때는 세타가 5분의 2파이 n이 2일 때는 세타가 5분의 4파이까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 이게 답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5분의 2파이 그 다음에 5분의 4파이가 되는 거예요. 6배 하면은 5분의 4파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하여튼 뭐 6배 하면 똑같이 여기로 와요. 뭐 이거 찾은 거예요. 두 동경의 일치관계 다 찾은 거죠. 뭐 그려보셔가지고 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느낌이 와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몇 개만 해봅시다. 우리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579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 상당히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방향 반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점 대칭이에요. 579번. 그 방향 반대에 있다는 게 원점 대칭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세타랑 7세타가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일직선 위에 있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아까 2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엔 빼야 되겠죠? 빼게 됐을 때 얼마 차이가 나야 된다? 파이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세타는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고 세타는 6으로 나오니까 3분의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6으로 나눈 거예요. 이때 n은 정수,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그때 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 있었다 했던다 했죠? 0부터 2파이. 그럼 n은 몇일 때냐? 0일 때부터 되네. n이 0일 때 세타 뭐 나오죠? 6분의 파이 나오죠? n이 0일 때
n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6분의 파이, 세타는 6분의 파이. 요 사이 있어요. 0과 2파이 사이 있어요. 또 n이 몇일 때 되죠? n이 1일 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1 더하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더하면 몇이죠? 세타는 2분의 파인가요? 아니요? 그럼 n이 2일 때는 얼마가 돼요?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세타는 6분의 5파이? 되게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6분의 1파이, 6분의 파이, 얘가 6분의 3파이. 규칙을 보세요. 그 다음 6분의 5파이. 얼마씩 늘어나고 있죠? 3분의 8씩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거 다음에 뭐가 있어?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6분의 9파이. 그 다음에 어디야? 6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넘어가지. 이만큼이나 나온다. 무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등차수열을 배웠으니까, 이게 등차수열이랑 비슷하거든요? 똑같이 증가하니까, 그럼 이렇게 더해서 곱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면 몇이죠? 2파이 아니에요? 얘도 2파이. 얘도 2파이. 2파이 곱하기 3이니까 몇이 된다? 6파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의 좀 원리를 생각해서 대칭으로 더해주면 금방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580번에 이제 상문제가 있죠.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게 뭔 소리죠?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580번. 이게 왜 상문제죠? 이 580번이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직선이 있다면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경이 일칠 수 있다는 거는 일치하던지 아니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일 수 있는 거야. 원점 일치랑 똑같은 거야. 이 두 개를 다 생각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직선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두 개를 다 생각하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야.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일치해. 그러면 두 동경을 뺐을 때 6세타에서 2세타를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2m파이가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고, 방향이 반대면 6세타에서 2세타 뺐을 때 뭐가 나오는 거죠? 2m파이에다가 얼마 더해야 돼? 파이. 요거 찾는 거야. 이 두 개를 들으면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타는 0부터 어디서 해야 된다? 파이 있다. 그럼 4세타지. 1번의 경우에는 4세타가 2m파이가 되겠고, 다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타는 2분의 m파이가 되겠지. 근데 이게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으면 n이 몇일 때만 되는 거야? 2분의 1. 세타가 2분의 1파이만 가능해요. 0부터 자, 2번은 4세타가 2m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가로 나눠주면 세타가 2분의 m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세타 0일 때 4분의 파이 나와요. 0일 때 몇 나온다고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1일 때 몇 나오죠? 4분의 3파이. 두 개 나옵니다.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4분의 2,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몇이 되냐?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고요. 잠깐 쳤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동경의 위치관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나오죠? 581번 풀어볼게요. 자,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더하면 파이가 나와야 되죠? Y축 대칭이니까. 더하면, 그리세요. 이렇게 돼서 Y축 대칭.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더하면 여기 오르니까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 더하기 5세타가 뭐가 된다? 2m파이 플러스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그래서 6세타니까
세타는 6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고 n은 정수가 나오겠습니다. 더한 게 이제 2n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세타 크기는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일 때가 답이겠죠? 아니요? n이 0일 때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n이 0일 때가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간단한 문제죠?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맞으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584번에 보자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공식대로 푸는 문제니까 호의 길이가 4파이.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나오죠. 왜냐면 L은 R 세타이기 때문에 A 자리에 4파이 집어넣고 R 모르고 세타 자리에 3분의 2파이 집어넣게 되면 약분이 되겠고 2분의 3을 곱하니까 R은 몇이 나오냐면 6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식대로 이제 나온 문제예요. 이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얘죠. 얘가 A래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넓이는 2분의 1 R L로 구하는 게 쉽겠죠. 여기서는 2분의 곱하기 R 6 L은 4파이 12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6 B는 여기가 B죠? B는 12 그냥 공식에다 넣는 문제죠? A 더하기 B는 몇이다? 18 자,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실제적으로 아닌가요? 맞아 안 맞아? 공식만 알면 돼요. 반지름하고 세타만 알면 다 끝나는데 사실 모든 문제가. 자, 그래서 뭐 응용 문제라고 하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588번. 자, 부채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90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 30도가 돼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2분의 1이에요. 이게 R이라고 두면 이게 2분의 1 R이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2분의 1 R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1대 루트 3대 2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때 BOC의 넓이가 뭐다? 요게 18 루트 3이에요. 근데 사실 다 알거든요? 이게 2분의 1 R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R이 됩니다.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이거니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여기 넓이는 삼각형 넓이니까 18 루트 3은 2분의 1 곱하기 밀변 2분의 1 R 높이 2분의 루트 3 R이 됩니다. 뭐 엄청 쉬운 문제예요. 사실 뭐 특수각의 비만 알면 뭐 루트 3 약분 되겠고요. 2 곱하면 몇이 됐죠? 2 곱하면 8이 곱해지나요? 8, 8에 144예요? I 제곱이 뭐다? 144. 여기 I 제곱이죠? 8 곱했죠? 이거 뭐의 제곱이죠? 12의 제곱이니까 R은 몇이란 얘기야? 12란 얘기야. 여기 넓이를 통해서 반지를 준 거예요. 이때 얘 둘러싸이는데 구하는 거지 여기. 맞아 안 맞아? 보세요. 빨간색을 볼게. 요거 길이하고 요거 여기 2분의 1 R이면 여기도 2분의 1 R이겠죠? 여기도 2분의 1 R이겠죠? 여기 2분의 1 2분의 1 R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R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거 둘레의 길이는 R에다가 2분의 1 R 2분의 1 R이니까 여기 I 세타 여기 I 세타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R이 12잖아. 그러긴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다? 6이고 여기도 뭐란 얘기야? 6이죠. 그럼 요거 길이는 R 세타잖아. 요거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야? 둘이 곱하니까 2파이. 요거 길이는 12 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4파이. I 세타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아까 R이었지. 6, 6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12.
2 반지름. 다 더하면 돼요. 맞아, 안 맞아? 넓이 구하는 거야? 아이씨, 넓이였다면 잘못 갔네요. 그럼 큰 부채꼴에서 뭐 빼면 되는 거야? 작은 부채꼴. 넓이는 큰 부채꼴. 그러면 2분의 1 R이 몇이죠? R 제곱인데 12의 제곱 R 제곱 세타 3분의 파이에서 빼기 2분의 1 6의 제곱 3분의 파이를 빼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2분의 R 제곱 세타에서 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럼 이게 잘 보세요. 계산할 때 6분의 파이로 묶여, 안 묶여? 6분의 파이로 묶이고요. 12의 제곱에서 뭐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합차로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럼 더하면 몇이죠? 18 빼면 6 아니야? 12 플러스 6 12 빼기 6 해서 하면 되잖아. 합차로. 아니 합차로 안 하고 그냥 제곱할 거야? 그럼 약분 되잖아. 다 뭐가 되는 거죠? 18 파이가 돼서 합차로 간 거야. 둘이 한 번 더하고 둘이 한 번 빼가지고 합차로 갔어요. 뭐 이럴 때 인수분해 좀 써줘야지 뭐 언제 쓸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제곱 빼면 딱 쓰기 좋은데. 합차 쓰기. 자, 그 다음에 589번. 오른쪽 그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6인 A, B를 지르는 반원이 있다. 반원 위에서 호 BC의 길이가 6파인 점 C를 잡고 호 BC가 6파이. 이게 16이 있는데 16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C야.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6파이.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중심에서 무조건 이게 그거 가지고 여기가 나와요. 왜냐면 반지름이 몇이니까? 8이잖아. 8의 세타가 6파이야. 그럼 뭐가 나와? 세타는 8 세타가 6파이니까 세타는 4분의 3파이. 그게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5도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부채꼴에 나오도록 당연히 그어줘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여긴가요?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돼요. 맞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그냥 나오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이 몇이죠 지금? 8 각도는 4분의 파이 빼기 자, 잘 보세요. 요게 지금 몇이었죠? 반지름이니까 8이에요. 1대 루트 2야.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니까 여기 일이 뭐 나오는 거야? 4루트 2가 돼요. 여기도 뭐가 된다? 4루트 2가 되지. 이 삼각형을 빼주면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4루트 2를 빼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요게 4이 8이니까 하나 없어져서 8파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 이렇게 없어지겠지. 16 빼면 되겠지. 답은 8파이 빼기 16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뭐 이런 문제 정도 나오겠고요. 엄청 어렵나요? 이번 시험 때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뭐 맞으세요. 웬만하면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뭐 이 정도도 못 맞으면은 뭐 공부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요. 590번은 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3이 모서리 길이가 9인 원뿔. 원뿔이 이렇게 된 거죠? 원뿔이 이렇게 있고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3이래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요 모선이 몇이래요? 얘가? 9. 모선이 여기입니다. 건널비니까 여기 뭐 건널비는 그다 치고 잘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그 전개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 여기 원이 있겠고. 그래서 건널비 구하다 보면 요거 건널비는 여기가 3이니까 이게 원주가 몇이 되는 거죠? 이게 3이면 6파이죠. 여기도 6파인 거야. 호의 길이 6파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랑 만나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9죠. 그래서 요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2분의 R로 써요. 뭐 쓴다고요? R은 9가 되겠고 L은 6파이. 그래서 여기 넓이는 뭐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3의 제곱이 되겠죠.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그게 건넓이다. 제일 많이 쓰는 뭐 나오면 맞아야 되는 문제 뭐 시험대로 나오는데 맞으라고 주는 문제. 이 문제도 맞으라고 주는데 안 맞는 애들이 있어도 문제인 거야. 여기 3이 되겠고 그럼 이거 27 파이가 되고 이건 뭐가 되죠? 9파이죠. 더하면 답이 36파입니다. 자, 얘랑 이제 가끔 이제 부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피 구하라고 하면 여기 피타고라정리 써가지고 뭐가 하는 거야? 이 높이 구할 수 있다? 없다? 9의 제곱 81에서 9 빼줘요. 그럼 72지. 72면은 6루트 2예요. 그럼 이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무조건 뿔은 3분의 1입니다. 부피 구하라고 하면 3분의 1 미리 때려놓고 파이 R 제곱 때려놓고 높이 6루트 2 곱해주시면 되겠다. 가끔 이제 부피 물어볼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최대차수 문제. 하나 풀면 오늘 이제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전까지는 다 했는데. 자, 593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둘레의 길이가 10이다. 자, 둘레의 길이가 주면요.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도 R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 됩니다. 이게 10이라고 준 거예요. 이때 넓이가 최대.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 R L이 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A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죠? 10-2R 집어넣으면은 2차식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5R이 돼서 2차 함수 최대수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일 때가 R이 몇이냐? 바로 2분의 5일 때가 되는 거죠. R이 몇일 때 최대다? 이게 답이에요. 끝. 엄청 쉬운 문제죠? 최대차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2차 함수 최대차수 아니면 뭐죠? 한수일기야. 뭐 뻔한 문제고요. 나왔는데 틀렸다. 뭐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 상문제는 뭘까? 595번은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겠죠. 뭐냐? 한수일기야 아니면 풀어보세요. 595번. 뻔하죠? 나올 게 뻔해요. 한수기하예요. 뭐 뻔합니다. 뻔한 문제들이고요. 595번도. 여기까지 하면 오늘 뭐 T강은 마무리 지겠죠. 넓이라고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죠. S가 2분의 1 RL이 되겠고 이게 9예요. RL은 곱한 게 18인 거예요. 그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잖아요. 둘레의 길이는 뭐죠?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인 거죠. 그래서 곱한 거가 일정한 거 주면 더한 거에 뭐를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산술기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2 루트 둘이 곱하죠. 뭐가 나오죠? 2R A 값보다 커 나왔다. 산술기하 이거죠? A 플러스 B는 2배의 루트 AB보다 커 나왔다. 곱한 게 일정하면 더한 거의 최소값. 더한 게 일정하면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도요 맨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게 되면 RL이 몇이죠? 이게 18이잖아. 36이니까 6이 뭐가 되는 거죠? 12가 되겠죠. 이때 최소값, 둘레의 길이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산술기하 간 문제예요. 뻔한 문제인데 상문제라고 보기 되게 민망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